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레디 위미 하면서 연애 상담해 드리려고 한번 켜봤거든요. 저는 새123이고요 연애 경험은 좀 많아요. 현재 나이가 34살이거든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만큼 경험도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 연애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돼요. 남의 말을 조언 정도로만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조언을 해줬다고 해도 그 친구가 안 들어도 너무 열받아 하지 마세요. 그게 저의 인생입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해주지만 제 말을 듣는 친구는 없었어요. 뭔가 맞아 맞아 해도 제 말을 그렇게 듣는 친구들은 없었달까? 그래도 연애라는 건 원래 남들이 얘기해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저번에 무물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연애 상담 고민을 좀 받고, 요거는 옆에 빨래가 보여서 살짝 가려놨어요. 고민을 받고 그때 못한 얘기, 남은 질문들이 많거든요. 3일 사귄 전 남자친구가 자기 정신병원 다닌다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정신병 다 나으면 한번 연락해보세요. 정신병이 나을런지는 모르겠지만 10년지기 친구한테 얼마 전부터 호감을 느끼게 됐는데요. 진지한 분위기에서 최근에 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라고 말했더니 징그럽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이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방법. 참고로 그 친구는 직업군인이라 자주 밖에 못 나오는 상황 때문에 내가 무슨 연애야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10년지기 친구라면, 10년을 알고 지냈다면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적이나 서로에게 두근거렸을 순간이 아예 없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서로에게 두근거리는 설렘 모멘트가 없었다, 저는 그렇다면 내 외형이 그 사람의 타입이 아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떠올라요. 왜냐면 사실 10년을 친구로 지낼 만큼 가까이 지냈다는 건 어느 정도 둘의 대화 방식이나 공통 분모도 많았다는 건데, 얘를 내 옆에 확실하게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건 뭔가 외형적인 끌림이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의심해 볼 만한 거는, 얘가 내 옆에 꼭 있어야겠다, 얘가 없으면 나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아직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 저는 만약에 이 사람을 꼬시고 싶다면 자기적이지 않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상대방이 나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10년 친구면. 그래서 자기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뭔가 외형적으로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스타일을 바꿔본다던가 뭔가 확 두근거리게만 할 포인트를 좀 줘서, 이게 그렇게 들릴 수는 있어요. 남자들은 무조건 외모니까 외모를 가꿔봐라 이렇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연애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나와의 어떤 톤이나 분위기, 어떤 가지고 있는 오라 같은 게 조금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클리셰적이지만 딱 봤을 때 하는 느낌이 들도록 꾸미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상형 얘기는 안 해보셨을까요? 그 사람 이상형 외형에 조금 부합할 요소를 몇 개 넣어보시는 거는 어떨런지 이미 해보셨을까요? 그리고 자주 밖에 못 나오는 상황 때문에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직업 군인이라는 직업도 그렇고, 이 남자분이 만약에 나 며칠 날 시간 된다 만나자 하면은 그래? 그래? 항상 된다고 하는 게 뭔가, 그렇지 않아? 사실상 남자가 나 며칠 날 된다 만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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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얘는 내가 언제든지 내가 휴가 나가면 만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쉬움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나 며칠 날 휴가 나가는데 만나자 그랬는데 나 그날 약속 있다, 나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못 만나 봐. 그러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내가 얘를 왜 계속 보고 싶어 하지? 만나고 싶어 하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 뭐 사연자 분이 먼저 계속 만나자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조금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이 친구가 나 시간 된다 만나자고 할 때 몇 번 이렇게 발을 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친구였지만 내가 이 사람 이제부터 이성적으로 꼬시고 싶은 거면 조금 이성적인 느낌이 들게 밀당을 시작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연애의 싸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연애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징그럽다고 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정말 징그러운 모먼트를 잘 못 견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징그럽게 막 진지하게 엄청 막 진중하게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나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게 다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장난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되 나는 그래도 연애 상대다라는 거를 계속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23살 남자친구와 1년 반 정도 연애 중입니다. 최근 권태기인지 매일같이 싸우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남자친구의 전응한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되고 저도 기분이 나빠져 날카롭게 말하게 됩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한 말에 상처받았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저도 반박을 하며 3시간 넘게 싸움이 지속됩니다. 늘 이렇다 보니 남자친구가 같이 부부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어요. 진지한 목소리에 말문이 턱 막혀 장난치지 말라고 답했는데 보통 대학생 커플도 부부 상담소를 가나요? 세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전응한 발언은요. 흑벌 무시나 저희 가족사에 대한 참견입니다. 저는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아니니까. 돈이 아까워요. 뭐 그 친구가 낸다면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왜 굳이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라면 어떻게 말할 거냐면 네가 부부 상담소를 갈 정도로 나와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다면 네가 하는 말을 돌아볼 생각을 먼저 해봐라. 너의 전응한 발언들이 나의 심기를 거슬리는 정도면 내가 기분이 상하는 것도 있지만 난 너가 밖에서 어떻게 할지 그런 것까지 걱정돼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너의 발언을 돌아봐라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요. 님의 남자친구가 부부 상담소 가서 상담을 들으면 아 얘가 본인 잘못을 깨닫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가기 싫어요. 전응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내 가족사에 대한 참견은 나에 대한 무시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내 가족사에 대해 참견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내 가족사를 들먹인다? 저는 그거는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리고 남자친구분이 뭐 그런 성향일 수도 있죠. 정말 로봇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입력하는 대로만 나오는 성향. 그러면 그냥 내가 내 고민을 털 때 공감해줘 라고 말하세요. 그냥 그렇게 말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괜히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싸움을 시작하면 나도 지치고 상대방도 지쳐. 그래서 부부 상담센터 갈 돈을 나에 줘라. 그럼 내가 조금 더 참아보겠다. 이래도 되고 모르겠어요. 저는 부부 상담센터 가자는 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너가 틀렸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가서 만약에 선생님이 아 그거는 여성분도 잘못했네요 라고 하면 내 말이 맞지 라고 할 것 같아서 열받아서 가기가 싫은데요. 본인 잘못은 본인이 돌아보세요. 만약에 질문자 분이 저도 기분이 나빠서 날카롭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날카롭게 말한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나는 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지 않고 말하는 방식에 자꾸 태클을 거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던 때가 있어요. 완전 어릴 때. 근데 저도 이거를 똑같이 겪게 되니까 어떻게 말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25, 6살 때쯤이면 깨우치게 될 거예요. 근데 말이 정말 아다르고 어달라요.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서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혹시 내가 안 해야 할 말조차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면 한번 돌아는 보셔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전응한 발언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면 전응한 발언이라고 하셨겠어요. 그럴 때는 일단 한번 조금 진정을 하고 지금 너가 한 말을 돌이켜서 네가 듣는다면 어떻겠느냐.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한번 돌려주세요. 그 얘기를 돌려준다면 그 친구가 왜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래? 그러면 부부 상담센터 가도 개선될 게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기분 나쁜 포인트를 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센터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도 뭔가 피드백이 난 고쳐질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정도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는 고집이 센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분 나쁘면 그냥 한번 우세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한번 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꼭 말로 이기는 게 다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저 21살인데 54살 아저씨 좋아해서 상사병 걸렸어요. 구라 아니고 레알 열나고 오한 들었었다. 쩝. 알겠습니다. 저는 여잔데 죽어도 받는 걸 못하겠어요. 빚 같아서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그냥 빚 같아서 싫었어요. 뭔가 내가 얻어먹는 게 미안하고 싫더라고요. 근데 까먹어요. 한 번 사준 밥은 다음 주 되면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안하더라도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그냥 받아 먹으세요. 근데 내가 쓴 돈은 안 까먹어요. 내가 쓴 돈은 아까웠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사주신다면 그냥 감사히 받으세요. 사주는 사람한테도 그냥 받는 게 고마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함을 느끼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돼서 뭐 관계가 으스러지거나 혹은 관계가 더 발전해서 좋은 관계로 뭐 결혼까지 간다거나 해도 그런 거 다 지나가는 일이 될 거고 그렇게 큰 사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받아 먹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언니 군대 기다려주고 잘 사귀는 커플도 보셨나요? 남자친구가 20 중반인데 이제야 군대 가는데 제 주변에 다 깨져서 20 중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만나면 차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20 후반에 난 성공해야 돼 라는 성공병에 걸리는 시기가 와요. 그때 내 옆에 있는 난 지금 연애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오래 사귄 여자친구는 좀 차일 확률이 있을 것 같아. 굳이 기다려줘야 하나요? 너무 기다려주고 싶으면 기다리는 건데 저라면 뭐 연애 초반에는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종교가 안 맞는 사람이랑은 안 되겠죠? 서로 좋아하는데 그쪽은 목사님 아들이고 전 무신론자예요. 이거는 사실 질문자분이 노력해야 되는 케이스잖아요. 질문자분이 만약에 더 좋아해서 물어본 거라면 노력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종교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근데 돌싱글즈 같은 데 보면은 종교 문제로 헤어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막 행사마다 불려다니고 뭐 어떤 무신론자에 대한 무시 발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울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믿어보시는 건 좀 어렵겠죠? 목사님 아들이면 또 한번 교회 데리고 와봐라 하실 건데 그 어떤 미래의 행동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못 견딜 것 같다.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교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다. 나는 어떤 신앙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하면은 저는 같이 교회를 다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어느 선은 있겠지. 나는 교회를 일요일날 나가는 것까지만 된다. 혹은 나는 교회 행사에 봉사하는 것까지는 된다. 혹은 뭐 더 나아가서 뭐 어떤 내 주말에 다 몽땅 반납해도 된다 라는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놓으면 좋겠죠. 만날 때마다 섹스할 생각만 하고 계산적으로 굴었던 남자랑 헤어졌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저를 탓하게 돼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만날 수도 있고 나를 탓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욕할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이게 내 얘기라서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님한테 아니에요, 님은 진실 되셨지만 그 새끼가 쓰레기인 거죠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내 친구의 얘기였다? 그러면은 내 친구는 욕을 먹었겠죠. 왜냐면 야, 너는 걔 하는 행동이 뻔히 보인다고 하면서 잠자리만 바라고 너를 부르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계속 만나려고 하냐라는 욕을 먹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를 탓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계속 끌고 가지는 마세요. 그냥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다음에 안 하면 되죠.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나를 너무 막 욕하고 그것도 나는 아니라고 봐. 경험한 셈 치자라고 생각하고 넘기세요. 왜? 저도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지만 만나도 봤고 그러고 나서 후회도 해봤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쨌든 만났을 땐 좋았잖아. 세희야, 만났을 땐 좋았잖아. 그래, 너도 만났을 땐 즐거웠잖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털었어요.
나랑 섹스할 생각만 가지고 있는 남자랑 만나면 안 되는구나. 난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으면 그냥 다음에 안 그러면 돼요. 그죠? 누구나 경험은 필요해요. 그냥 다음에 안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할 때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반복하게 되면 나를 탓하는 그 습관이 나의 자존감 문제까지 번져서 그때는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또 안 하면 될 일이에요. 너무 자신을 블레임하지 마세요. 너무 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필요해. 걔는 그냥 내 인생에 경험을 주는 그런 롤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바쁘고 멀리 사는 썸남이랑 3달째 연락하다가 썸남이 휴가 나와서 만나자고 말했는데 회피하고 잠수 타서 차단했어요. 이렇게 썸북만 100번 나다가 25년 동안 못소린데 사랑을 믿어도 되나요? 저는 님이야말로 사랑을 믿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너 회피? 차단. 너무 이렇게 확고하신 모습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확고하게 그 사람을 사랑해 줄까 오히려 기대가 될 정도예요, 저는. 그래서 혹시 연애를 하신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지신 분인 것 같고 강단이 느껴져요. 그래서 강단이 느껴져서 좋아요. 20살 많은 남자랑 1년 반 사귀고 헤어졌어요. 헤어진 지 1년 넘음. 세아 언니를 좀 일찍 알았더라면 안 만났으려나요? 언니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전문적인 모습, 어른스러운 모습에 끌렸던 게 사실이라 나도 그 나이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앞으로는 또래, 나이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5살 정도만 만날 듯. 제가 이런 연애 고민 상담을 하면 항상 들어오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아까 뭐? 저 21살인데 54살에 사랑에 빠져서 상사병 났다?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너무 잘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나이 되면 그 정도 멋이 생겨요.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멋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여유와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멋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동경해야 하는 거지 사랑해야 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유로워지고 전문적으로 될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일단은 20살 이상 차이 나는 이성이랑 교제를 하는 상대방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10살까지도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최대 8살 정도? 그 정도도 저는 상대방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만나보세요. 좋아해보세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도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마음이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 사람을 좋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리지 않고 주의사항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잘 봐라. 뭔가 쎄하면 그냥 도망쳐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만나지 마세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성을. 그 여유와 그 전문성과 그 몇십 년을 살아온 그 짬으로 어린 사람 구워 삶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도 체인소맨의 키시바 좋아해요. 저도 옛날에 마츠모토 토모의 키스를 보고 자라왔어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제가. 물론 제 나이 때 오지코마면 이제 할배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가끔 이렇게 12살, 16살, 18살 너무 좋아요 오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딸내미였잖아요. 등짝 한 대 진짜 세게 때렸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근데 때릴 수 없잖아요. 구독자분들은 내 딸도 아니고 남의 귀한 딸인데 어떻게 막 때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만나는 보세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만나는 보시는데 너무 많은 걸 주지 말아라. 너무 막 해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니는 헤테로 기준 여사친 남사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자 남자끼리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랑은 별개로 연애 시에 여사친이랑 뭘 하겠다는 심보 자체가 너무 싫거든요. 여사친이 너무 많으면 연애 상대로 다시 고려해 볼 만큼이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이 바뀌었다면 어떤 흐름이었을지 궁금해요. 그리고 연애할 때 모르는 여자랑 인스타 팔로우하거나 좋아요 이런 말 하기 좀 꽁기한 사사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여자 남자 사이에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사친 남사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연애할 때 둘이 놀러 간다? 나 여사친이랑 놀다 올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친구 하라 이거야. 친구 하세요. 뭐 나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제 남자친구가 여사친이 있다. 친구 해. 근데 여사친이랑 둘이 술을 마시고 오겠다? 밥을 먹고 오겠다?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랑 제 남자친구는 둘 다 여사친, 남사친이 아예 없어요. 남사친, 여사친, 헤테로 친구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걸 저는 두고 싶지도 않고요. 남자랑 왜 굳이 친구를 하죠? 여자랑 친구하기도 지금 친구가 많은데 왜 굳이 남자랑까지도 친구를 해야 되죠?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당연히 저도 흐름이 있었죠. 제가 남사친만 만들면 그 남사친과 일이 난다는 거를 다, 다 사단을 겪고 나서 제가 좋아하거나 남사친이 저를 좋아하거나 사귀거나 항상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몇 번 해보고 나니까 한 서너 번? 고등학교 때부터 서너 번 정도 경험하고 나니까 남자랑 여자랑은 친구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요. 남사친이랑 둘이 술 먹다가 자자고 했을 때 거절할 남자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 선입견일 수도 있겠죠? 모르는 여자랑 인스타 팔로우하거나 좋아요 이런 말하기 좀 꽁기한 사사로운 것들에 대해서 알아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문제도. 여사친 남사친처럼 참 이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이 딱 맞는 사람이랑만 연애를 해왔어서 이러면 만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게 없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내가 썸을 타는데 이 남자가 여사친이 주변에 많고 막 인스타를 활발히 하는 것 같다. 그럼 저는 걸레 같아서 안 만났던 말이 너무 좀 그랬다. 그죠? 그러면 저는 이 친구가 좀 여성한테 관심이 많구나. 여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냥 멀리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인스타는 보이는 건데 그런 보이는 거에도 신경을 안 쓸 정도면 안 보이는 우리 둘 사이에 우리 둘만의 연애 사이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좀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안 만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말하기 꽁기하다. 근데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꽁기한 게 우선인지 기분이 나쁜 건지 둘 중에 어느 감정이 더 우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분이 나쁘다라는 감정이 더 앞섰기 때문에 꽁기함을 떨치고 말하거든요. 근데 말하기 꽁기하다. 뭘 말하냐. 라는 기분이 더 우선에 온다면 그냥 안 말하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남의 생각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만나던 애가 데이트 전날에 제가 생리 터졌다고 하니까 데이트 그냥 다음에 하자고 했어요. 미친놈이. 연애도 다음 생에 같이 하자고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랑은 만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여자로서 인간으로서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나지 마세요. 남자친구 어학연수 쿨하게 보내주는 법. 저는 쿨하게 못 보내줄 것 같아요. 저는 따라갈 것 같아요. 나도 따라갈래. 진심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따라갈 거예요. 저는 뭐 프리랜서기도 하고 떨어져 있으면 연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1년은 참을만 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넌 연애하기에는 좋은 사람이다. 넌 결혼하기에는 좋은 사람이다. 들었을 때 더 기분 나쁜 쪽은? 넌 연애하기에는 좋은 사람이다죠. 당연히 단기적으로 만나기에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더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나지 마세요. 너는 연애 결혼에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만나지 마세요. 결혼 안 한다던 사람이 제일 일찍 결혼하더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은 다른 기쁨에 바할 바 못 된다 하던 엄마가 제 연애 대상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갑자기 극렬 비혼주의자가 되셨어요. 사실은 결혼 제도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 남친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거라는 거 짐작하고 있었어서 솔직하지 못하구만 비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고 결혼만큼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물론 저도 부모님이 제 남자친구의 성격이나 인성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면 새겨듣고 수긍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편견 플러스 제가 느끼기에는 속물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 제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고 머리로는 이해해도
엄마한테 실망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나중에 결혼한다 하면 가시 받길 게 뻔해서 마음도 불편하고요. 물론 제 성격상 부모님이 살라는 대로 살 성격도 아니기도 하고 엄마도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애가 아니라는 거 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랑 나름 각별한 사이다 보니까 심란하네요. 사실 속 시원한 해답도 없을 고민이지만 그냥 요즘 가장 큰 고민이라 적어봤어요. 근데 속 시원한 해답이 없을 고민이라는 거는 어쨌든 결혼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뭐 제 개인적인 저는 사실 내가 만약에 결혼 상대를 데려갔는데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다, 느낌이 별로다라고 하면 안 만나야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20대 초반에 우연히 남자친구, 그때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가 집 앞에 데려다 줬는데 아빠랑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사를 드리고 집에 와서 아빠가 최세희 실망이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눈에 차지 않았던 거죠, 그 남자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남자친구한테 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어른들의 눈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본인도 알고 남편도 알고 둘이 이겨낸다면 너무나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뭐 나중에 후회할까봐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런 고민을 왜 질문자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나서서 결혼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남자친구가 나서서 믿음직한 사익감이 되겠다고 계속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너무 드라마틱한 인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 제 남자친구가 나서서 매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잘하겠다고 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약간 제 말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안 돌릴 수도 있지만 최소한 노력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은 서로 가시밭길 마음이 불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미 밉상이라고 너무 도장을 찍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말고 마음을 돌리게 조금 노력을 하면 안 될까요? 남친분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친분이 왜 이런 고민이 될 때까지 마음이 답답할 때까지 별 다른 해답을 주시지 않으셨는지 줬다면 어떤 해답을 주셨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요. 만나주시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조금 부모님을 너무 편협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유가 아예 없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유가 없고 그냥 편협한 사고라면 질문자분 맘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러 도서관 갔는데 지우개가루 털지 말라고 해서 싸우다가 헤어졌어요. 아직까지 억울함. 지우개가루를 어디다 털었어요? 누가 어떻게 털었어요? 그게 존나 궁금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헤어질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언니는 애인이 딴 사람이 좋다 그러면 순순히 보내주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다시 날 좋아하도록 노력하실 건가요? 저는 보내줄 것 같아요. 일단 나랑 사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상황부터 이거는 게임 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맞지 않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면 나한테 노력을 해달라고 했겠지. 바뀌어 달라고 노력을 했겠지. 진작에 부탁을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지가 지 발로 걸어 나가서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건 내가 아무리 바뀌고 노력해도 또 언젠가는 다른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좀 성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보내줄 것 같아요. 뭐 마음은 너무 슬프겠지만. 카톡으로 여러 개 물어봤을 때 하나만 답하는 건 남자들의 특징일까요? 아니면 내용을 제대로 안 읽는 걸까요? 남자들 대부분이 그러는 것 같은데, 특징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뭐라고 해요. 그럴 때 그냥 묻는 거에 다 답해. 이거 대답해. 저는 그냥 뭐라고 해요. 그런 걸로 생각하기도 짜증나고요. 그냥 열받아요. 아니 이거 물어봤는데 왜 이거를 무시 안 해? 이거 남자들의 특징이야 뭐야? 남자들의 특징이면 뭐 이해해 주시게요? 데이팅 앱으로 인스타 교환했는데 답장을 하루에 한 번, 밤에만 하는 남자. 제게 관심이 없는 걸까요? 이런 지 5일째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당연히. 관심이 없고 이미 메인 여자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만나자고 해보세요. 만나자고. 데이팅 앱으로 만났는데 너무 막 대화를 길게 뭐 시시콜콜 잡담하려고 데이팅 앱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애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냥 만나자고 해보세요. 그래도 별 얘기 없으면 그냥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틴더를 예전에 해봤었잖아요. 틴더 그 친구도 인스타를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인스타를 맞발한 상태에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맞발한 여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인스타를 따낸 여자가 되게 많아서 그냥 얘랑 데이트하다가 재미없으면 얘 만나고 얘랑 데이트하다가 재미없으면 얘 만나고 이런 식의 흐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 교환하자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인스타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인스타 교환하자는 남자는 좀 별로예요. 진중하지가 않아요. 호주 남자랑 연락 중입니다. 저한테 질문은 안 하는데 답은 0.1초 만에 와요. 진짜 어이없어요. 저는 이럴 때 답이 와서 할 말이 없으면 질문 안 해요. 그렇게 그냥 연락 끊기면 끊기는 거고 쉽잖아요. 아니 익십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질문이 와요. 그때 그냥 대답을 해줘요. 그때 또 대답해주고 또 질문하고 그랬는데도 또 대답만 한다. 그럼 저는 또 답장 안 해요.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해. 아니면 그냥 킥킥킥만 보내거나 좋아요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티를 내요. 뭐예요 그게. 대화가 아니잖아 그거는. 아무튼 오늘 찍다 보니까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요. 좀 오랜만에 이런 상담이 조금 재밌어가지고 말이 많아졌네요. 화장은 다 했고요. 연애 상담 다음에 또 연애 상담만 모아서 한번 다시 답변을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일반 상담이 더 좋은데 연애 상담을 좋아하시니까 연애 상담 그리고 연애 상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올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고민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뭔가 제 의견과 다르거나 제 의견에 대해 반박해 줄 내용이 있다면 혹은 제가 좀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그걸 읽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다음에 또